이번 시간에는 볼링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적 활동 중에서 볼링은 특히나 점수 세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규칙이 있으니 그 규칙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점수 세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프레임에서) 볼링공을 첫 번째 굴려서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표시는 X자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일까요? 친구도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 저는 10점으로 계산되어 있고 친구는 30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투구에 5개를 처리하고 두 번째 투구에도 나머지 5개를 마저 처리해서 스페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점수가 바로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니 저는 10점, 친구는 20점으로 나왔어요. 사람에 따라서 점수를 차별해서 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볼링에서는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링의 점수 계산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볼링은 10개의 핀을 쓰러뜨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각 프레임마다 2번의 공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첫 번째에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 두 번째에 모두 쓰러뜨리면 스페어, 모두 쓰러뜨리지 못할 경우 오픈으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오픈의 경우 점수 계산 방식이 첫 투구에 쓰러뜨린 핀의 개수와 두 번째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서처럼 1프레임의 경우 각각 첫 번째 투구에 6개, 두 번째 투구에 3개의 핀을 쓰러뜨렸으므로 획득한 점수는 9점이 됩니다. 2프레임의 경우 첫 번째 투구에 7개, 두 번째 투구에 1핀을 쓰러뜨려 총 8점을 획득하였고 누적 점수는 9점을 더한 17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픈의 경우에는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은 스페어를 처리했을 때의 계산 방법입니다. 10개의 핀을 2번 만에 쓰러뜨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스페어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의 개념으로 스페어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만큼을 보너스 점수로 획득하게 됩니다.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7개를 쓰러뜨렸고 이어 두 번째 투구에 나머지 3개를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점수는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어 처리를 했을 경우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점수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에 공을 던지고 나서야 1프레임 점수가 확정되는 것이죠. 만약 2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6개의 핀을 쓰러뜨렸다면 1프레임에 있는 내 점수는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렸을 때 받는 기본 점수 10점에 2프레임 첫 번째 쓰러뜨린 핀의 개수 6점을 보너스 점수로 받게 되어 10 더하기 6에서 16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1프레임 스페어 처리를 한 후 2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를 5개를 했다고 하면 1프레임의 내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 점수인 5점을 더한 15점이 되는 거고요. 2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 9핀을 쓰러뜨렸다면 1프레임의 내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9점을 더한 19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 점수 10점에 이 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쓰러뜨린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어 내 점수는 20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이 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버터의 콩이 빠져서 하나도 쓰러뜨리지 못하였다면 보너스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1프레임의 내 점수는 기본 점수인 10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페어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최소 10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점수를 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어 처리 시 점수 계산 방법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스트라이크를 했을 경우의 득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는 프레임에 주어지는 두 번의 투구 기회 중에서 첫 번째 투구에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렸을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두 번의 기회에 모두 쓰러뜨리는 스페어보다 훨씬 잘한 활동이므로 스페어보다 많은 보상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보상은 스트라이크 이후 첫 번째와 두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의 합만큼 보너스 점수로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나요?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서 7핀을 쓰러뜨렸고 이후 두 번째 투구에서 2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스페어의 상황이었다면 1프레임의 내 점수는 17점이 되었겠지만 스트라이크의 경우 두 번의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보너스로 주는 만큼 각각 7핀과 2핀을 합친 9핀을 추가 보너스 점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프레임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과 스트라이크 이후 던진 첫 번째 투구 점수 7점, 두 번째 투구 점수 2점을 더해 19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1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이후 첫 번째 투구에 4핀, 두 번째 투구에 3핀을 쓰러뜨렸다면 1프레임에 얻게 되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4점과 3점을 더한 17점이 1프레임에 얻게 되는 최종 제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1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2프레임에 스페어 처리를 했다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스트라이크 기본 점수 10점에 스트라이크 이후 첫 번째 투구에 쓰러진 6점과 이후 쓰러진 4점을 더해 총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이후 스페어 처리를 했다면 경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점수는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만약 1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 이후 2프레임에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면 1프레임에 얻을 수 있는 데 점수는 몇 점일까요? 참고로 스트라이크를 2번 연달아 기록했을 경우에는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면 아직 내 점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트라이크를 한 프레임의 점수는 이후 2번의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의 합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투구를 더 해야만 점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3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의 합까지 더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여 쓰러뜨린 10점과 이후 첫 번째 투구에서 기록한 10개의 핀, 이후 두 번째 투구에서 기록한 7개의 핀을 더해 총 27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3번을 기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라이크를 3번 연속 넣는 것은 터키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1프레임에서 얻게 되는 점수는 1프레임의 기본 점수 10점과 이후 첫 번째 투구에서 얻게 된 10점, 그리고 두 번째 투구에서 얻게 된 10점을 더해 총 30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트라이크 이후에 두 번의 투구를 모두 버터에 넣었다면 내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1프레임 스트라이크 기본 점수 10점 이후 두 번의 투구에서 모두 0점을 얻게 되어 별도의 보너스 점수가 없이 최종 점수는 10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트라이크 경우 최소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점수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 이후 두 번의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의 합을 보너스 점수로 얻게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페어는 이후 한 번의 보너스 점수, 스트라이크는 이후 두 번의 보너스 점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볼링 점수 계산 방법을 잘 이해했는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프레임까지의 볼링 기록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5프레임까지의 기록지를 보면서 점수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1프레임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첫 투구에 6개를 맞추었고 이어서 나머지 4개도 모두 다 맞추었습니다. 이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스페어 처리입니다. 스페어 처리를 했을 경우 점수가 곧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 잘 말해주었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 의해 쓰러진 핀의 개수만큼을 보너스 점수로 받는다고 했었죠? 이 프레임의 첫 투구를 보니 몇 개를 맞추었나요? 예, 9개 맞습니다. 그럼 1프레임의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9점을 합한 19점이 되겠습니다. 1프레임의 점수는 잘 적어주었고요. 이제 이어서 2프레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구는 9개를 맞추었고 두 번째 투구는 버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뭐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오픈. 그래서 2프레임과 같은 상황을 오픈 프레임이라고 하면 됩니다. 첫 투구에 9핀, 두 번째 투구에 0핀으로 오픈 프레임이 되었으니 점수 계산은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2프레임에서 얻게 되는 점수는 그래서 9점이 되는 거죠. 누가 점수를 기록해야 하니 1프레임에 얻은 19점을 더하면 2프레임까지의 기록은 총 28점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정신을 차리고 던졌더니 3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투구에 모두 핀을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횟수가 몇 번 투구까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스페어는 한 번, 스트라이크는 2번의 보너스 점수가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프레임에 득점한 점수는 곧바로 나오지 않고 이후 프레임들에서 나오는 2번의 투구 수의 합으로 결정되는 거 맞죠? 그럼 3프레임의 이후 투구를 보겠습니다. 4프레임을 보니 첫 투구에 4핀을 쓰러뜨렸고 이후 투구에 나머지 6핀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프레임의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1회, 투구 4점, 2회 투구 6점을 합하여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2프레임까지의 누적 점수가 38점이므로 3프레임의 누적 점수는 48점이 되겠습니다. 벌써 문제를 절반이나 풀었습니다. 이제 4프레임입니다. 4프레임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첫 번째 투구에 4핀, 두 번째 투구에 남은 6핀을 모조리 쓰러뜨린 스페어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스페어 보너스 점수로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를 보니 7개가 쓰러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4프레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7점을 더해진 17점이 되는 것이고
3프레임 누적 점수까지 더하면 48점에 17점을 더한 65점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프레임입니다. 5프레임은 첫 번째 투구에 7핀, 두 번째 투구에 2핀이 쓰러진 오픈 프레임이네요. 이럴 경우 점수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프레임 획득 점수는 7점과 2점을 더한 9점이 되고 4프레임까지 획득한 65점을 더해 최종 74점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니 어렵지 않고 뭔가 퍼즐을 풀듯이 재미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온 당신, 그러나 아직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문제까지 잘 이해하고 마지막 스퀘어를 꼭 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볼링의 점수 계산 방법을 정복하기에 무언가 너무 쉽다고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당신은 눈치 백단. 볼링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 또돈 9프레임을 보겠습니다. 기록지에서 보듯 9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우리는 어떻게 점수를 주었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두 번의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보너스 점수로 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10프레임에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럼 9프레임의 기본 점수 10점에 이후 첫 번째 투구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 한 번만 받아야 하나요? 그나마 9프레임은 양반이네요. 10프레임은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보너스 점수를 어떻게 받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0프레임을 공략하는 새로운 퀘스트 공략법이 있다는 사실. 놀라지 마시라! 알고 보면 공략법이 어렵지 않으니 우리 함께 정복 방법을 배워보러 갈까요? 우리는 앞선 규칙에서 한 프레임에 최대 2번의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0프레임에서는 그 규칙을 변경하여 최대 3번까지 공을 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10프레임에서는 점수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프레임에서 3번의 공을 굴리는 자격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투구를 던지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투구에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두 번째 투구에 스페어 처리를 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10프레임에서는 보너스 점수가 적용되지 않고 2번 혹은 추가로 얻게 되는 한 번의 기회까지 포함한 모든 투구에 의해 쓰러진 개수의 한 만큼 점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프레임은 최대 3번까지 던질 수 있는데 3번을 던지려면 스트라이크를 치던가 스페어 처리를 해야지 보너스 투구가 나온다. 보너스 투구가 나오는 대신 10프레임에 한해서는 보너스 점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바로 득점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선 9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치더라도 10프레임에서는 최소 2번 이상의 투구를 하게 되니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 처리를 했더라도 보너스 점수가 역시 없으니 잘 마무리가 되겠죠? 알고 보면 참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판왕을 깨기 위한 비급을 손에 얻었고 퀘스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9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고 스트라이크 이후 2번의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이후 첫 번째 투구에서 10핀을, 두 번째 투구에서 7핀을 쓰러뜨렸으므로 기본 점수 10점에 보너스 점수 10점과 7점을 더해 9프레임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총 27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프레임까지 획득한 점수 156점을 더해 9프레임은 183점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프레임은 보너스 투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네, 첫 번째 투구에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두 번째 투구에 스페어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투구에 이미 스트라이크를 쳤으니
총 3번의 투구를 할 수 있는 보너스 투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점수 계산은 보너스 점수 없이 쓰러뜨린 핀의 합으로 하니 첫 번째 투구에 10점, 두 번째 투구에 7점, 세 번째 투구에 2점을 더해 총 19점을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9프레임까지 점수가 183점이므로 최종 합계 점수는 183점에 19점을 더한 202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점수 계산법을 잘 이해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한 프레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일까요?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정답은 30점입니다. 스트라이크 이후 두 번의 기회에서도 모두 스트라이크를 쳤다면 기본 점수 10점에 첫 번째 보너스 점수 10점, 두 번째 보너스 점수 10점을 합하여 총 30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전체를 전부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얻을 수 있는 총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역시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정답은 300점입니다. 한 프레임에 30점을 얻을 수 있고 10프레임까지 볼링이 구성되어 있으니 만점은 300점이 되는 거죠. 실제 볼링에서 이런 상황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며 골프의 홀인원만큼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볼링에서는 보통 평균 150점을 넘기면 고수에 속하고 200점을 넘기면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질문. 전부 스트라이크를 쳤다면 던진 횟수는 몇 번일까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역시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2번입니다. 혹 10번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함정에 빠진 건데요. 1번부터 9번 프레임까지는 한 번씩만 투구하면 되지만 마지막 10프레임은 예외사항에 따라 3번의 투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9 더하기 3 총 12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가지 문제 모두 맞춘 사람 손들어 볼까요? 다 맞추었다면 당신은 이제 볼링 점수를 완벽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고득점을 받아 볼링을 잘하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이 고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숨은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의 단축키, 스페어 다음에는 무조건 많은 핀을 쓰러뜨려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A와 B 둘 다 1프레임, 2프레임을 스페어로 처리했지만 A는 첫 번째로 주어진 보너스 투구 기회에 1점을, B는 첫 번째로 주어진 보너스 점수 기회에 9점을 획득하여 각각 1프레임 점수가 11점과 19점으로 차이가 8점이나 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페어 처리 이후에 보너스 점수로 주어지는 점수를 많이 얻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겐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고수의 단축키, 스트라이크는 연속해서 쳐야 점수가 높다는 사실. 다음에 두 표를 보면 10프레임을 포함하여 A와 B는 각각 5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프레임에서는 모두 9핀 스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픈 프레임이 없는 경기를 올커버 게임이라고 하는데 A와 B 모두 올커버 게임으로 스트라이크 개수와 스페어 처리 개수까지 동일하지만 최종 점수는 189점과 224점으로 무려 3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보면 A는 스트라이크 이후에 연달아 스트라이크가 나온 적이 없어 최대 점수가 20점에 그친 반면 B는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쳐서 최대 점수가 30점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니. A도 너무나 잘한 경기인데 B에 비하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만약 선생님이 A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서운할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2016년 이후 세계대회에서는 새로운 득점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대회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볼링장에서도 새로운 득점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곳이 아직은 없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앞으로 규칙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니 여러분도 잠깐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득점 계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프레임의 모든 득점 계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쳤을 경우 다음에 두 번의 보너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점으로 끝이 납니다. 종전 시스템이라면 최소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차이가 나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냥 무조건 30점입니다. 스페어를 한 경우에도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를 보너스 점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프레임의 첫 투구에 스페어 처리 점수를 추가로 10점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핀 스페어 처리를 하면 19점, 8핀 스페어 처리를 하면 18점, 5핀 스페어 처리를 하면 15점, 1핀 스페어 처리를 하면 11점씩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첫 투구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자, 점수 계산 방법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다른 점은 종전 방식은 10프레임은 다른 프레임과 다르게 최대 3번의 투구를 해야 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다른 프레임과 똑같이 2번의 투구로 끝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레임을 연결되는 보너스 점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3번의 투구가 아닌 2번의 투구로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다 보니 종전의 방식보다 얻게 되는 점수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표를 보면 위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스트라이크 5개를 포함한 9핀 올커버 게임인데요. 점수가 189점이었던 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점수를 집계해 보니 점수가 236점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47점이나 높아졌네요. 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고수는 150점이 아니라 180점 이상, 프로는 200점이 아니라 230점 이상의 평균 점수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점수가 높아지겠지만 왠지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달라진 방식은 연달아 치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와 스페어 개수가 똑같다면 최종 점수도 같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단축키의 방법으로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쳐야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한 프레임 안에서 모든 득점이 끝나게 되므로 스트라이크와 스페어 처리 개수가 같다면 어디에서 연결이 되든 마지막 합계 점수도 역시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수 계산 방법이 쉽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신구 점수 계산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볼링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제 볼링 계산 자신있게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엔 선생님이랑 볼링의 점수 계산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간이 볼링 게임 도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